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이제 졸음이 올 텐데 큰일 났네. 그렇죠? 자, 9페이지 권한자는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비교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계획은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광역에서 하나, 기본에서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두 개, 한 네 문제는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보시면은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일단 그 의부터가 시험 문제죠. 광역계획권 절대 광역시 그러면 안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쟁송, 쟁송은 두 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말하죠. 대상이 되지 않고 장기 계획이고 보통 이론적으로는 거시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는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일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와 이제 수립권자가 이제 주로 시험 문제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시장 군수가 3년 내에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안 할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 두 개가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내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역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다음에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하고 계급 낮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도 인정하거나 시도지사 요청이 있을 때. 또 도지사와 시장 군수 공동 수립.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그러면 거기 이제 수립 절차가 이렇게 나오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수립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그다음 승인한 것을 송부해 주죠. 송부받은 지자체장이 30일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시면요, 6개 시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 계획. 가장 많이 나온 짐은 도시군 관리계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고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고 장기 계획이고 거시적 계획.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요. 이제 수립권자 보시면 6명 시장 군수는 관할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절대 수립권자가 안 되는 사람, 도지사, 국토부 장관. 그래서 기본 계획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2명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그래서 OX로 대답해 보세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넘어가고 싶지만 예. X 예. 그렇죠? 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은 관할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X. 예. 다 틀린다니까. 빠져들어 막. 예. 일단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는 경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도시가 아니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근데 광역시하고 붙어 있는 시군은요. 보통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있습니다. 근데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도 않아.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10만 명을
10만 이하를 7만 명인 군, 8만 명인 군 이렇게 계속 냈어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 의무가 없다. 2번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수립 절차 보세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이게 시험 문제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자, 도지사만 승인권자가 돼. 왜냐하면 6명 중에 계급이 높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안 받아요. 4명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바로 확정이 되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됐고요. 폐지되고 난 다음에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라고 틀리게 나온 기출 문제만 4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하고 열람 기간 30일 이상. 그렇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6개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이게 핵심 단어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고, 법적 성질, 구속적 행정 계획,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요. 처분. 행정기관의 행위가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처분 그럽니다. 행정처분 그러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중기계획, 미시적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을 하는데, 먼저 입안권자, 원칙 6명 시장 군수,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군에 걸칠 때는 협의로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로 입안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해 주고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할 때, 2번째 도지사가 하는 사업 계획일 때.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는 기억번이 시험에 나왔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러면 왼쪽에 광역도시계획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근데 가운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는 말이 없어요. 양쪽에 껴있거든. 그래서 딱 던지면은 또 미끼를 물고 또 떨어지고. 그렇죠? 니은번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할 때, 디귿번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바꿔라 조정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사인, 우리 민간인을 말하죠. 사인 그래서 무슨 심장마비 그런 거 아니고요. 민간인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 사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 민간인은 입안권자가 안 돼. 입안을 제한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입안할 수 있다. X. 없어요 그런 말. 자, 입안 절차 기초 조사하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고, 그렇죠? 의견 있는 자는 의견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60일 내.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가 경미한 사항일 때.
경미한상 도시 지역의 축소로 인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방의 의견 정치 나오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지방의 의견 정치 사항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입안 협의 심의 나오고 공동심의라는 거 썼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고 협의와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경미한상 변경 이때 또 생략할 수 있고 결정고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열람을 시켜주고요. 뒤로 넘겨 보시면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가 승인. 근데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바로 확정된다. 승인 받는 절차가 없다.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 그랬지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보시면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될 때는 대도시시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 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국토부 장관 지가 입안한 거 지가 결정.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 지정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 단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요. 해양 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의 내용들이 나와요. 자,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나오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광역 계획권 지정은 들어가면 안 된다. 광역 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돼. 왜? 광역 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광역 계획권에 적용할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건 계획은 수립하고 나서 미래에 할 일들이 나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내용에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 수립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은요. 거기 2번 공간 구조, 인구 배분, 2의 2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개발 정비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8의 2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8의 3 방제 방범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 이거는 이제 작년에 무려 4개가 생겼기 때문에 3개가 생겼기 때문에 3개 때문에 다 외워야 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용도 구역 4개 지정 변경,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계획, 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상위 계획의 부합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죠. 광역 도시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광역 도시 계획과 다를 때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위 계획에 부합. 자, 효력에 대해서 광역 도시 계획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규정이 없어요.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의 구속력이 있죠. 그러면 구속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적어놔야 되거든, 법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절대 다음 날이 아니다. 예. 실효 규정 없어. 실효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토 규정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가 광역에는 없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5년마다 재검토 정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광역 도시 계획에는 광역 도시 계획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주민의 입안 제한이 있죠. 누가 제한하는가?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누구한테 입안할 수 있는 자한테 제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1, 2, 3, 4, 5 쭉 나오죠. 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고 제한할 때 첨부하는 서류 두 개가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원래는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건데 제한하는 사람한테 그걸 가져오라 그러는 겁니다. 처리 결과 통보 45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 1회 한 해 30일 연장 가능.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예. 공부했던 건데 이렇게 보니까 새롭다. 예. 다 봤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13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구역 지정, 밑에가 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게 한 페이지 넣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한 다음에 또 하늘을 보고 한마디 했잖아요. 진정 이것을 내가 정리했단 말인가. 스스로 감동받아서 진정 내가 정리했단 말인가.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지역이 3개가 나오죠.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있죠.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대규모 건축, 그렇죠? 대규모 건축이 생각나야 돼.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은 다 대규모 건축이 있는 곳들이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용도지구, 관광특구. 그러면 용도지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대규모 건축이 있는 용도지구를 말하고 그때 시험이 뭐 나왔냐면 취락지구가 나왔어요. 취락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있죠.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 시험에 계속 지문에 나옵니다. 다음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건물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10년 지나고 나면 건물이 노화되죠. 그렇죠? 예. 그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죠. 왼쪽에 봤더니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보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지역에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왼쪽에 봤더니 7, 8, 9가 있죠. 그렇죠? 자, 이 7, 8, 9는요 원래는 지정할 수 있다는데 7, 8, 9 중에서 3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렇죠? 왼쪽하고 비교해서 보라고.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무조건 지정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발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견한 거. OX로 대답해 보세요. 예.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X지. 어디선가 정비구역 봤어. 30만 봤어. 그러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는 30만하고 상관이 없네. 10년하고 상관이 있네. 야, 그 만들어내셨다니까. 내가 지난주 확인했다니까. 지난주에. 야, 그렇죠. 미리 준비하면 맞출 수 있겠는데 시험장에서 그거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놀랬다니까. 끊임없이 객관식 문제가 진화되는구나.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일 때.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우리는 이 요건을 딱 한 개만 기억하는 겁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요것이 어디에 지정돼 있나?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그래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많아. 대통령령. 그거 다 외운다는 것은요, 공부 기간만 연장시킬 뿐이야. 그래서 근데 딱 하나, 교수님들이 내는 것은 이거 딱 한 개야. 계획관리지역 위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을 때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 위에 지정돼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수님이 냈던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한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면 3번이 오히려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지정된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뭔가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어요. 건물을 4층 이하로. 그런데 경관지구를 폐지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부동산 투자들이 너무 좋아. 야, 이제는 5층, 6층짜리 지을 수 있는가 보다. 폐지는 했는데 대신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봤더니 계획에 4층 이하로 짓는다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게 도시 지역이 아닐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을 결정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죠. 의의가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함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야? 6개 시군 플러스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6개 시군 플러스 인근 지역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일부의 색깔이 들어가 있죠. 원래는 이게 칼라였습니다. 원래 칼라였습니다. 이게 원래 일부가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흑백으로 출력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요거 B4 크기 출력하는 프린터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 프린터를 출력해서 제가 칼라로 했는데 프린터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제가 집에서 못 뽑아오고, 이게 원래 빨간색이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일부를 딱 보는 순간 이걸 전부로 바꿔서 내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문제나 전부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기저기 다 그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이 다 달리 돼 있어요. 한남동의 일부, 사당동의 일부, 면목동의 일부 다 그 일부입니다.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 그래서 토지용 합리화, 땅값 비쌀 때는 건물을 높게 짓는 게 합리화죠. 그래서 한강변 옆에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게 짓는 게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강남역 일대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다. 그러면 그런 건물들을 모아놓는 게 기능이 증진이 되고, 중간에 뭐 조도소를 하나 집어넣거나, 예? 철공소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그 기능이 증진 안 되겠죠? 예, 그런 거면 못 짓게 해야 돼요. 미관을 개선한다. 길에 깨끗한 빌딩을 짓고 빌딩과 빌딩 사이에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허름한 음식점이 보입니다.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핵심 단어가 뜻이 일부라는 거 하고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그래서 기능에다 기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미관 개선에 미자에 동그라미 치고 환경 확보할 때 환자에 동그라미 치고 거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김이 껴서 환장하겠네 이렇게 외우는 거지. 예. 얼굴 보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면은 자기 얼굴을 보면 돼. 그래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김이 껴서 환장하겠네. 딱 외우면서 문제 맞춰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하는 일. 그러면 내용은요. 일단 2번하고 4번은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야 돼요.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은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를 어느 쪽으로 배치하고 몇 차선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2번, 4번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번호만 외운 거야. 2번, 4번. 예. 예,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2번, 4번. 예.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그대로 다 외우시고요. 그러면 지구 단위 오른쪽에 보시면 2, 4 반드시 포함.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완화 적용되는 규정들 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적용,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공개 공지, 건축법 규정들 다 완화 적용이고 부설 주차장 설치나 설치 계획서 다 완화.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요. 완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그건 완화가 안 돼. 그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에서는 6m 이하 범위 내에서 공지를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에는 조문 이름 중에서 대지자로 시작하는 조문이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2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2개가 뭔가 보시면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렇죠? 대지 안의 조경, 요거는 완화 적용이 된다고. 지구 단위 계획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요 2개는 완화가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를 딱 내는 거예요. 예. 왜 학생들이 대지자까지만 기억할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성 같은 것도 완화 안 됩니다. 건축성 같은 거. 이거 완화 안 됩니다. 건축성 같은 거. 자, 수립 기준. 기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개발 밀도와 조화.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대규모 건축이 있다는 뜻이고요.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죠.
기반 시설의 용량을 고려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뜻이고요. 수립 효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고 수립 안 돼 있을 때는 당연히 맞게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의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할 필요가 없다. 임시로 지을 때는. 그다음에 실효 규정 나왔죠, 그렇죠? 3년 실효와 5년 실효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가로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험을 갖다가 보고 먼저 나갈 수가 있어서 강의실에. 예.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으면 3년인데 먼저 시험 보고 나가서 복도에서 떠드는 아줌마들 때문에 시험을 망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복도에 나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3년 쓰려다가 2년을 썼어. 싸우는 소리 듣고. 예. 그래서 떨어진 거지.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시험 제도가 계속 바뀌었어요. 시험 다 끝나기 전에 나가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먼저 못 나가게 한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고시 같은 거 볼 때는요. 중간에 화장실을 가겠다 그러면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이 막 들어오니까 국가고시에서요. 그러면 난 포기하고 나가든가 그 시험장 강의실 안에서 해결하면 괜찮아. 그래 강의실 안에 양동이하고 여자 치마를 갖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간. 예.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시험을 보러 갔는데 옆에 앉아 있는 여학생이 손을 딱 들더라는 거예요. 양동이와 치마를 달라고. 예. 근데 그 양동이가요. 양은 양동이에요. 양은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밀려 쓰는 바람에 옆에서 그 소음 때문에 그냥 시험 망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요.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여러분들 왜 나흘간 실무교육 받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나흘간. 그 실무교육을 하러 저는 거기 전임 교수니까 실무교육하러 가는데 지하철 앞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보더니 너 어디 가냐는 거야. 나 저기 협회에 가는데 자기도 협회에 지금 간다는 거야. 실무교육 받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걸어가는데 요즘 뭐 하고 지냈냐 그랬더니 요즘에 그냥 그 친구 특기가 운전이거든요. 택시 운전도 좀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니 세상이 너무한데 나 보자마자 내 공법 잘 들었다 그래 정상일 텐데 내가 일탄데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독학을 한 거예요. 중개사 시험 영세 법대 출신이 학원 다니고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 실무 교육장에서 저보고 자리를 잡아놨대. 이리 와서 옆에 앉으라. 그래서 내가 나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3시간 공법 실무 3시간. 예. 그 친구가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는데 가끔 그 친구 생각 요즘 뭐 하는지 궁금해 죽겠네요. 여학생이 손 들고 양동이하고 치마 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 40명이 시험 봤는데 전원 다 떨어졌어요. 거기는 합격자가 안 나왔다니까요. 그 안에서 보통 한 2~3명 정도가 평균적 합격자가 나오는데 40명 중에서 한 20명, 3명을 합격하는데 그 강의실에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예, 그 여학생 본인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떨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양동이가 그 고무로 된 양동이를 달라. 양은은 좀 심하다. 양은 있죠. 양은.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도 똑같이 재서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방광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그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시험은 종합 예술이거든요. 시험. 실력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체력도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3년짜리, 5년짜리 시료 아까도 봤습니다. 체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은 실시 계획 비교가 나오죠. 실시 계획. 자,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실시 계획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도시개발법에서도 실시 계획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시행자, 인가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실시 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요, 예, 그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수용권과 사용권을 취득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요,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조건을 걸고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고, 인가 내줄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자,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은요,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역시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이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야 되고, 개발계획보다 하위 계획이라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군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되고요. 자, 인가할 때 그 절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는 자주 나왔어요.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시행자 작성한 것을 지정권자 지가 인가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자기보다 계급 낮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지보다 계급 낮은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기존에 결정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실시 계획 고시가 되면 실시 계획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실시 계획이 두 번 나오거든. 그 다음 밑에 이제 도시개발사업계획이 본래 명칭인데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험에 딱 두 번 본래 명칭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틀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약어가 개발계획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지정권자가. 원칙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지 이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별로 없어야 되거든요. 자, 건물이 없는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말해요. 국토부 장관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혁신 도시 같은.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합계가 30% 이하인 지역. 그러면 건물 많은 주상공이 30% 이하면 건물 없는 땅이 70%, 70%의 시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죠.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그 5가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구역 지정 먼저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발 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개발 계획을 공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왜 응모하겠나?
선정단 개발 계획의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응모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토지 소유자 동의 있죠.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개발 계획이 특정한 토지 소유자한테만 유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상위 계획에 부합. 개발 계획은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예전에는 부합이었지만 부합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부합 대신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기능의 상호 조합. 자,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는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을 다시 환산하면 330만 제곱미터. 지네들은 평을 쓰지 말라 놓고 100만 평 해놓고 지네들은 다시 환산해놨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 계획의 내용 13, 14, 15, 16 이 네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것은요.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이 네 가지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13번.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사시는 분들인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걸 원하십니까? 밖에 설치하는 걸 원하십니까? 예? 밖에 설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밖에 설치해야 되는 게 바로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그걸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 부담계 시간 오래 걸리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번 수용 사용 그렇죠?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용수권 같은 것에 상세한 목록 이거 목록 작성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 시험에 어업권이 나왔습니다. 개발 계획 내용의 어업권. 아니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무슨 어업권이 필요해가지고 틀렸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송도 신도시를 만들 때 갯벌이 있습니다. 송도의 갯벌. 갯벌에 어업권을 가지고 조개를 채취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매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조개를 채취 못하게 돼서 이 어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분양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개 대신에 받은 분양권이다. 그래서 조개 딱지로 불렸습니다. 인천의 조개 딱지. 조개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보내서 다 맞힐 줄 알았는데 어업권이 나와서 조개 딱지는 기억하면서 어업권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조개 딱지만 기억하는 어업권을 기억. 그 다음 시간 오래 걸리겠죠? 세부 목록 작성하는데 15번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순환 개발 1구역 500세대 부시고 새로 짓고 2구역 500세대 부시고 새로 짓고 이게 순환 개발이에요. 왜? 한꺼번에 부시면요 전세 주택난이 생기거든. 순환 개발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발계획에.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개발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게 나와요. 이거 왜 내냐 그러면 끝에가 계획으로 끝나는 것들은 거의 다 개발계획 내용이 들어가. 개발계획 내용 안에 뭐 교통처리 계획, 무슨 인구 계획 뭐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개발계획 안에는 계획 안에 계획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계획이 3개 있더라.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개발 계획 내용을 우리가 기본서를 보면은요 한 페이지가 넘어요. 그거 다 외웠던 사람 시험 떨어졌습니다. 그거 외우느라 다른 거 못 외웠거든. 근데 반대로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들어가는 거 3개를 기억하신 분은 또 맞추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렇죠? 이제 환지 처분과 환지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잠시만 쳤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